안녕하십니까, 김상윤입니다. 자, 7월 21일 수요일 새벽 조회가 끝이 났습니다. 오늘 하이 등급 마필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험해보세요. 들은 날과 안 들은 날의 차이. 여러분의 새벽 조교 궁금증을 날려줄 김상윤의 레이스 스토리. 이번 주에 이제 하이 등급 경주를 보면 안말 1200m 별장 A 방식, 그 다음 루키 2 경주 1300m 별장 A 방식 3세 이하 경주가 있고요. 1400m 경주가 별장 A 방식으로 있고요. 루키 1 경주 2세마 경주죠. 별장 A 방식으로 치러지는 경주가 있습니다. 1200m 별장 A 방식, 그 다음 경매마 한정 경주 1200m A 방식으로 치러지는 경주 총 6개 경주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루키 1 경주는 2세 한정 경주예요. 순말과 거세마가 55kg, 앞말은 53kg의 부담 균형을 부여받게 되고요. 루키 2 경주 1300m 경주로 펼쳐지는 3세 이하 경주인데, 3세마에게는 56kg, 2세마에게는 54.5kg를 주고 앞말은 역시 2kg의 감량을 주게 됩니다. A 방식으로 치러지는 경주는 2세마는 54.5 부담 중량을 주고 3세마는 56kg, 앞말은 2kg를 주게 되고, 여기 이제 앞말 한정 경주가 하나가 있어요. 1200m 별장 A 방식. 그 A 방식은 2세마에게는 52.5, 3세 이상마에게는 54kg의 부담 중량을 부여하는 조건들을 가지게 됩니다. 6개 경주가 펼쳐지는데, 말 투수는 상당히 평소보다 더 많아요. 불의가 속은 최범현 기수가 기승 예정입니다. 전 경주 출발 때 진입불량으로 힘을 좀 많이 뺐었던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위측 사행이 타마필이 위측 사행을 하면서 손실을 많이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끈끈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전 경주 체중이 17kg가 불어나면서 마체 완성도가 상당히 올라온 모습이었죠. 자, 이번에 안장 교체 부분은 복귀 부분과 더불어서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고, 이번 주에 2세마 이제 루키 1 경주에 출전 예정인 PNX 럭키, 이 루키 1 경주는 상금 규모가 기타의 국내세마 6등급 경주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혼합 4등급 기준의 상금을 주기 때문에 상금 규모가 상당히 크다. 그래서 이 루키 1 경주에 출전하는 마필들의 의욕은 좀 높게 살 필요가 있어요. 물론 과거보다 루키 1 경주에 출전하는 마필들의 자원들이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에요. 과거 루키 1 경주,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 이전에 루키 1 경주에 출전하는 마필들의 자원들은 굉장히 좋았어요. 지금은 월요일 날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경주마가 이제 신마로 태어나서 경마장까지 들어오는 입사율이 50%가 안 돼요. 그렇다면 나머지 50%가 이제 도태되는데, 마필을 비싸게 살 수도 없고 또 들어와서 잘 뛴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상당히 망설이면서 구매를 하게 되죠. 사실 지금까지 명마로서 거듭났던 마필들이 데뷔 초에 뭐 기대를 모았냐, 아니면 목장에서 기대를 모았냐, 이런 것들은 아니에요. 큰 기대를 가지지 못했던 말들도 경마장에 입사를 해서 변신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굉장히 잘 뛰게 된 예가 있죠. 우리나라 이제 국산마 최고 명마로 평가받는 세강자도 혈통적으로 뚜렷함도 없었고, 도입 당시에 그렇게 큰 기대도 가지지 못했죠. 그렇지만 세강자가 그 파죽의 연승을 이어가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죠. 실제적으로 이제 경매 때 많은 기대를 모았고 입상 대상 경주 우승도 해줬던 마필은 그 당시 초고가로 이광림 마주, 그러니까 챌린지 팜에서 생산을 했던 퀸즈 블레이드 김병진 마주가 그 당시 2억 원에 구매를 했어요. 당시 이제 경매장에서 제가 김병진 마주에게 물어봤었습니다. 2억 원에 구매를 한 느낌이 어때요? 그랬더니 대상 경주 한두 개 먹으면 되죠. 맞습니다. 그 당시 이 퀸즈 블레이드는 이미 목장에서부터 대형마로서의 가능성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었고, 앞말임에도 불구하고 2억 원의 고가에 낙찰이 됐었고, 김병진 마주에게 물어봤는데, 그 마필은 역시 대상 경주를 또 우승을 하면서 아주 좋은 마필 구입 가격 이상의 상금을 획득을 했죠. 김병진 마주가 아마 그 이후로 마필을 많이 구매하게 된 계기가 되지 않냐,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져보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번 주에 지금 오늘 기준으로 부산이 거의 100여 명에 육박을 해요. 4단계 격상도 논의하고 있다라는데, 월요일날 잠깐 말씀을 드렸죠. 이런 식의 경마장 동시 휴장을 하면 명분도 맞고 실리도 챙길 수 있거든요. 얼마 전에 메모를 했었죠. 1근에는 뭐
당신의 전문가들은 집단은 뭐하는 집단이길래 그런 데모할 때는 코빼기도 안 보이냐 이런 얘기를 했죠. 제가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연락도 없었고 받은 바도 없었고 데모하는지도 몰랐어요. 나중에 기사 보고 알았습니다. 그러면 아니냐, 예전에 국회에 지금 몇 건의 김승남 의원부터 해서 온라인 경마에 대한 발의가 있었죠. 그런 발의가 있으면 거기에 의견 개진을 해야 됩니다. 의견 개진이 없으면 국회의원이 그 의원 발의한 것이 탄력을 받지 못하죠. 그 탄력을 받지 못하고 전혀 의견 개진이 없으니까 닥쳐가지고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문가 집단에게 전체 문자를 보내서 의견 개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의견 개진 숫자 다 맞춘 게 2번 우리 전문가 집단이 했어요. 지금 마사이 직원만 1000여 명에 육박하고 조교사, 기수, 관리사들까지 하고 그 다음에 갱상산자들까지 하면 뭐 못 잡아도 뭐 2000명 이상, 거의 한 3000명 가량 되지 않을까요? 직접적인 종사자들이요. 근데 그 종사자들 의견 개진 안 했습니다. 우리 전문가 집단한테 부탁해서 우리가 또 해준 거예요. 그래놓고 이제 물론 이제 국회 뭐 여러 가지 상황에서 전문가 우리 집단 스스로 좀 못한 부분도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정차에 데려가기는 또 창피하다는 거죠. 연락도 않고 자기들끼리 갔어요. 그 부분은 오해 안 하시면 좋겠고요. 당연히 뭐 연락이 왔으면 갔겠죠. 저부터도. 그리고 이번에 그러니까 한 주 쉬면서 이런 때 데모를 해야죠. 그래서 명분도 챙기고 실리도 챙기는 거죠. 우리 이래서 죽겠다, 나 죽겠으니까 파업한다, 한 주 쉰다. 지금 어차피 4단계 가면 이게 정말 답답합니다. 왜 이렇게 한 치 앞도 못 보고 명분과 실리도 다 챙기지 못하는지. 그렇게 브레인들,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 입사를 해서 있는 게 경마 마사이 집단인데 왜 입사만 하면 다들 그렇게 똥멍청이가 되는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도무지. 개개 맞춰보면 그러지도 않은 것 같은데 참 안타까움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게 이제 입사를 못하다 보니까 이게 선별적으로 입사를 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좋은 자원들, 원석들이 버려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세마 루키 경주에 출전하는 자원들이 그렇게 아주 뛰어나다는 느낌을 못 받는데 이 PNS 넣기도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 이제 유찰이 됐었단 말이죠. 유찰이 됐었는데 이게 들어왔어요. 마주는 이제 PNS 파크 월이라고 마명에 PNS라는 이름이 들어가면 다 이 마주입니다. 법인 마주 PNS 파크 월. 시스템 창호, 우리 창문 만드는 회사예요. 이 PNS 럭키는 미스치비 어슬리잖아요. 미스치비 어슬리는 이제 인디언 찰리의 아들이죠. 엄마인 킵 오럭을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 킵 오럭이 이제 찰사운 경마장에서 경주마 시절에 얼라원스 경주에서 1700m 우승을 했습니다. 한 38,000불 경주 정도 되는 거니까 미국이 이제 상금이 그렇게 크지 않은 걸 생각한다면 38,000불 경주면 물론 이제 스테이크스 경주가 아니냐, 스테이크스 경주가 아니지 않냐 이런 말도 할 텐데, 스테이크스 경주와 얼라원스 경주의 차이점은 딱 하나입니다. 출주 등록을 하냐, 출주 등록을 하지 않냐. 물론 이제 세부적인 분에서는 비슷한 것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만 크게 이제 특징적으로 나눌 수 있는 것은 스테이크스 경주는 출주 등록, 우리말로 하면 출전 등록이죠. 지금 제가 월요 방송에서 하는 출전 등록이 않고 그냥 출마 투표만 진행하는 경주가 얼라원스 경주인데, 얼라원스 경주에서 1700m 우승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중거리, 장거리까지 소화가 가능한데 제가 보는 느낌도 그래요. PNS 럭키 느낌도 동행 동생입니다. 동행 5조의 동행 동생이고 53km 앞말이기 때문에 53km 문세영 기수가 기승할 예정인데 직진력이 상당히 좋은 모습이었어요. 주행심사시 선행을 나갔다가 흙을 맞고 종반 걸음이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여하튼 이번 주에 루키 원 경주에서는 강한 말이 하나가 있습니다. 강한 말이 하나가 있는데 이 녀석도 꼭 눈여겨봐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4조의 티파니 블루 송재철 기수가 조교 예정인데 전 경주 많이 신장된 모습을 보여줬죠. 출발 때 압제가 심했습니다. 압제가 되면서 방해를 받았고 2초 이상 방해를 받았으니까 상당한 부분 많이 손실을 봤죠. 그게 이제 원인이 돼서 패배를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번에 이제 송재철 기수 교체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고, 4조의 멋진 가람 이혁기수 기승 예정인데 기본기는 갖추고 있는 모습이에요. 5조의 초원의 기적
전경주 16km가 불어나왔는데 김효정 기수가 기승을 해도 끝걸음은 나와줬어요. 그래서 이제 편성을 한번 시켜볼 필요가 있겠고 5조에 A1 퀸이 있습니다. 다비드 기수가 기승 예정이에요. 다시 기승 예정인데 전경주에 18조에서 5조로 마방을 이적해 와가지고 바로 입상을 끌어냈습니다. 이번에도 조교 의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조 마방의 어프리트 마린 최범현 기수가 다시 기승 예정인데 전경주의 3위권 최적 전개를 나름대로 가져봐 봤는데 흙을 맞는 거 굉장히 싫어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그 전에 5월 22일 경주라든지 4월 18일 경주 각각 2위와 3위를 했을 때 모습처럼 흙을 맞추지 않고 외곽 전개를 펼쳐낸다라면 오히려 더 좋은 모습도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 6조의 정문 최강이 있습니다. 거세 후에 이제 두 번째 경주에 들어와요. 전 경주 이제 거세 후에 첫 번째 경주였는데 체중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의미 자체가 없었고요. 자, 이번에는 거세 후에 두 번째 경주라는 점에서 경주력 신장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겠죠. 자, 6조 마방에 세네 황제가 있습니다. 전경주 휴양 후에 나왔는데 그때 이제 휴양 당시 외부 거세를 한 마필이다. 마사이 자료에 나오지 않는 거세를 했던 마필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죠. 주행심사 이후에 꿀코 나오면서 이권 위각 전개를 하고 경주를 완전히 망쳐버렸는데 이건 분명히 기본 능력은 있어요. 7조의 대산 특급 전경주에 이제 송암목장에서 휴양을 하고 와서 3선 위각으로 돌아 나왔고 편성에서 취임 능력에서는 당시 확고한 우위를 가졌기 때문에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번에도 나쁘지 않아요. 10조 마방의 원평가속 역시 2세 루키 경주에 나가겠죠. 주행심사 시보다는 좀 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조의 파이널 에이스 전경주 선두 외곽으로 돌아나가며 아쉬움을 가졌는데 선행으로 입상을 끌어냈던 마필이기 때문에 역시 조교 모습은 괜찮아요. 편성을 잘 살펴보면 되겠고요. 14조의 라게르타 자 전경주의 33배 함께 해줬던 마필인데 이번에는 이제 박병윤 기수로 기체가 된단 말이죠. 박병윤 기수가 조교를 하는데 기승할지 하는 부분은 이제 따져봐야 되겠고 14조의 거센 질풍이 있어요. 전경주의 초중반 제가 봐서는 제어하는 것이 너무 과했다. 과유불급이다 라는 말이 있는데 이 거센 질풍이 딱 거기에 해당되는 거 아닌가. 전경주 초중반 제어가 너무 과다했다. 오히려 그 초중반에 조금 그냥 풀어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느낌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이번에 유승환 기수가 다시 기승하는데 좀 더 나은 성적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겠고요. 16조의 장군별이 있습니다. 역시 2세 루키 경주에 출전하는데 중속은 꽤 나와주는 마필이기 때문에 안토니우 기수가 주행심사 이후에 실전에서도 기승을 하는데 지켜봐야 되겠고 전주에 말씀드렸던 이스머스가 한 주 미뤄서 출전을 하는데 미룬 게 아니라 미뤄지면서 한 주를 미뤄지면서 출전하는데 역시 뭐 조교 모습은 괜찮다. 16조에 역시 동조의 특급 여왕 괜찮아요. 아직 입상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가능성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편성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 18조의 실버 햄튼이 있죠. 자, 조상범 기수 전경주 3위를 냈는데 중후미권 전개 이후에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고 지속적으로 올라왔어요. 근데 직선 중반에서 진로가 막히면서 머리차에 패배를 했는데 사실은 입상을 했어야 되는 마필입니다. 광양으뜸을 이겼던 마필이라는 부분에서 복귀로서의 관심은 좀 가져볼 필요가 있겠고 20조의 큐피드 코리아가 있습니다. 자, 서순배 마주의 마필 자, 이 마필 결국에 마방을 이적을 했네요. 40조에서 뜻한 것만큼의 성적을 안 나오니까 20조로 마방을 이적하고 김효정 기수가 기승을 할 예정으로 준비를 하는데 이게 실전에서 조교식 얼음을 지금 보이질 못하고 있는 대표적인 말 중에 한두이기 때문에 김효정 기수가 어떻게 타줄 것이냐는 부분은 지켜볼 필요가 있고 전경주 입상을 끌어냈던 원더풀 오렌지 다시 한번 다비드 기수 한 장인데 딱 그 정도 모습은 유지가 돼 있는 모습이에요. 21조의 찬란한 날이 있습니다. 우에다 기수로 안장을 교체해서 기승할 예정으로 보여지는데 아주 뭐 강하게 조교를 하면서 준비를 했고 전경주 끝걸음이 상당히 날카로웠죠. 전경주 매직 이슈로 공략을 했던 마필이 있어요. 22조의 원지
당시 이제 49배 정도를 적중을 매직 이슈로 함께 해줬던 마필이죠. 콘도르 여왕과 더불어서. 원지 이번에 조한별 기수가 다시 기승하는데 이건 우리는 또 먹은 게 있으니까 또 가지고 가야 되죠. 이번에 조교모 좋아요. 여전히 22조의 푸른 요정, 그 출발이 늦었지만 중속은 꽤 나와주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 중속을 이용해서 한번 붙어본다면 어떨까. 일단 조교 모습 나쁘지가 않고요. 23조의 스피어 건이 있습니다. 전경주 여전히 좋습니다. 여전히 하만식 기수기 됩니다. 24조의 펜시 펜치가 있습니다. 전경주에 보면 송재철 기수가 출발이 굉장히 빨랐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인 선입 작전을 펼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근데 너무 의도한 부분이 아닌가. 이번에 그래서 이제 안토니오 기수로 교체를 해보는데, 안토니오 기수가 부조를 줄 때 보면 발바꿈, 답보 변환도 굉장히 좋은 모습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좀 더 나은 모습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26조의 I can도 훈련 강도는 좋은데 박현우 기수가 어떻게 타줄 것이냐 하는 부분이고, 28조의 거센 돌풍이 있어요. 위측 사행으로 인해서 주행심사를 다시 지정받고 나오는데, 망사 눈가면에서 눈가면을 해제하고 나서 전경주 위측 사행을 했어요. 자, 이게 이제 3코너 이후 위측 사행을 했는데, 이게 실제 결과 주행심사에서는 또 그런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떻게 풀어줄 것이냐 하는 부분이고, 29조의 데스크탑은 이용호 기수 전경주 가능성을 보여주는데, 조교가 아직까지는 상태는 괜찮아요. 근데 조교가 약해서 이거 목요일날 조교를 꼭 체킹을 해보십시오. 저도 봐야 될, 지금까지는 조교가 전경주보다 좀 약하다. 32조의 그랜드마스터가 있습니다. 김옥성 기수가 다시 기승을 하는데, 이번 주에 이제 그 긴 거리가 없어요. 그래서 1400m 경주에 아마 출전을 할 수 있을지, 1400으로 내놓는다라면, 나갈 수만 있다라면 김옥성 기수. 자, 이 녀석은 이제 중위권 전개 이후에 뚝심을 보여줬던 마필인데, 전 구간에서 뚝심을 보여주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주 흐름을 만나야 돼요. 32조의 슈퍼버드도 뭐 나쁘지는 않고 끝걸음은 전경주 보여줬던 모습이었고, 33조의 누비고 전경주 조교 우스마로 말씀을 드렸죠. 역시 레드파인의 누비고, 이것도 적중까지 연결을 해줬던 우리가 또 먹은 녀석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조교 모습은 나쁘지가 않아요. 33조의 마성천하가 있습니다. 전경주 오른 앞다리 전으로 취소가 됐던 마필인데, 여기 끝걸음은 계속 나와주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걸 잘 살펴보면 작년 11월 달에 망아지 때 주행심사 받을 때 500km 했어요. 근데 지금에 뭐 한 470까지 빠졌기 때문에 마체 완성도를 좀 더 올리는 게 이제, 근데 스피드감은 꽤 나와주고 있어요. 근데 한 가지 이제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건 뭐냐면, 이거를 제가를 바꿀 수도 있겠다라는 느낌은 받고 있는데, 요거는 아직 확정된 게 없어서 뭐 섣불리 말씀드리긴 좀 뭐하고, 이 서인석 조교사하고 이제 예전에 서인석 조교사는 이제 35조 조교부 시절에 보면 문세영 기수가 35조 소속조로 있었던 시절이니까, 그때도 대형마들 조교를 참 잘하는 그런 조교사였고, 그래서 이제 조교사로서도 역량 발휘를 상당히 해줄 것이라는 기대를 모았죠. 실제적으로 이제 최근에 성적도 좋은 이유는 코로나 시대에 33조 성적이 좋아졌죠. 33조가 아주 강하게 조교를 합니다. 열심히 조교하고 준비를 잘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두스 출전 예정으로 준비를 할 정도로 매주 하여튼 뭐 나올 수 있는 자원. 근데 그 당시 이제 마방 개업을 하면서 좋은 자원들을 못 받았어요. 다른 마방에서 이제 안 쓰게 되는 말들을 가져다가 모아서 쓰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스스로 항상 준비를 해놓고 편성의 기회만 나오면 한 발을 써야지 하는 그런 느낌으로 조교를 했었죠. 그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코로나 시대에 마필들이 입사 자원이 적다 보니까 다 마방에서는 좀 아끼면서 조교를 하게 되고, 33조는 열심히 준비를 해놓다 보니까 역습의 기회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입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33조의 최근 입상은 부정적인 부분으로 절대 보지 않아 열심히 노력한 결과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인석 조교사와 그 말 조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본 적이 있었는데, 아이 뭐 날도 뜨거운데 왜 이렇게 열심히 조교해? 이러면 서인석 조교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필들이 뭔가 내 마음에 들지 않고, 그래서 그걸 직접 조교를 한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근데 경마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루틴을 만들면 안 돼요. 꼭 그 루틴을 만들었을 때 그게 깨져버린단 말이죠.
근데 마성차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이번이 아니라 다음 경주 정도가 아닌가 이런 느낌을 가져요. 이번에 조교사가 만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느낌.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뭐 그런데 그래놓고 나서 얼마 후 있다가 천인덕 조교사가 조교하는 걸 입상을 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경마에서는 정말 루틴을 내 스스로 가지면 안 되겠구나. 경마에서만큼, 배팅에서만큼은 그런 생각을 했는데 많이 좋아지고 있는 사실입니다. 40조의 올리너가 있어요. 밴드 공중전화의 리드 보컬이었던 가수 홍성민 씨가 불렀던 기억날 그날이 와도, 기억날 그날이 와도, 뭐 이런 노래 있잖아요. 그 노래 89년도에 나왔던 노래니까 제가 군에서 휴가 나왔을 때인가 참 이 노래를 듣고 그냥 마음이 막 찡했던 막 이런 느낌을 받았던 노래예요. 깔 수 있으면 한번 깔아보려고 그러는데 지금 깔리는 음악은 이 버전이 두 개가 있어요. 프로젝트 락인 코리아라는 이제 그룹으로 밴드로 불렀던 노래가 있고 솔로로 불렀던 노래가 있는데, 프로젝트 락인 코리아 밴드 공중전 밴드로 나갔던 노래를 한번 깔아보려고 해요. 전경주 체중이 많이 빠졌죠. 체중이 많이 빠졌는데 이 체중 조금만 회복을 한다라면 기억날 거다. 차마 위로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 이번에 조교 모습은 탄탄하고 좋아요. 40조의 스마트 파워 역시 3세마인데 어느 정도 최선을 다했습니다만은 전경주의 1월달 이후에 흑마축산에서 휴양을 했고요. 그 이후로 주행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망사가면으로 변화를 주고 주행심사를 받았는데 이게 어느 정도 효과는 보이는 것 같아요. 주시해볼 필요는 있겠고, 41조의 크레이지 탱크, 40조의 배우 울프도 송재철 기수가 다시 강하게 조교를 하는데, 전경주 이권 외곽 전개를 했습니다. 많이 늘어난 걸음을 보였지 입상은 못했어도. 41조의 크레이지 탱크입니다. 자, 이거 정말 답답해요. 왜 답답하냐면 조교를 안 시키니까. 그나마 오늘은 구보를 한번 가더라고요. 전경주에 윈 앞다리 전음으로 출전 취소가 돼서 주행심사를 다시 받고 나오죠. 근데 주행심사 때 보니까 가지제갈로 제갈을 바꿨어요. 이게 효과를 보면서 주행심사를 1분 00초로 끊어냈단 말이죠. 여기에다가 오늘 보니까 망사가면을 또 추가를 시켰어요. 장구 교정은 완벽하게 하고 준비를 하는데 상태도 나쁘지가 않은데 조교를 조금만 더 시키지, 너무 아끼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어요. 뭐 조교만 조금만 시킨다면 1분 00초의 주행심사 모습이라면 거기다가 뭐 제갈, 근데 가지제갈이 꼭 좋은 것만 아니, 사용하는 말들이 가지제갈을 많이 채우는데 가지제갈을 계속해서 쓰게 되면 입이 뻣뻣해져 가지고 나중에 이제 오히려 더 안 좋은 효과가 나타날 수 있거든요. 가지제갈은 이제 단시간에만 쓰는 게 좋은데 여하튼 망사가면으로 흙 맞는 것도 좀 보강을 해놨다. 이런 부분들은 크레이지 탱크 내일 목요일 조교 동영상 한번 보시면서 조교가 어떻게 올라오는지 이런 부분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지금까지 상태는 정도까지는 조교가 안 올라오고 있어서 거기다 수영 조교도 병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의부적인 부분들만 말씀드립니다. 제가 본 것만. 새벽 조교 외길 인생 25년. 새벽녘 이 시간. 난 행복하다. 지금 이 순간. 오늘도 흔들림 없이. 자, 41기 별빛 보석 김용근 기수로 안장이 교체됐는데 선행을 나가면 뭐 더 뛰어주는 마필이기 때문에 조경 모습 괜찮고요. 42조의 금화 스위프트가 있어요. 전경주 중위권 외곽 무리 없었습니다만 아쉬움을 가졌죠. 뭐 일려하여에게 따여버렸으니까 환장을 노리시죠. 하지만 이번에 송재철 기수가 다시 조교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쉽게 못 치지는 않겠죠. 아주 뭐 강하게 조교를 하고 있습니다. 43조에 3명의 쌀이 있어요. 과거 이제 조한별 기수가 입상도 했었는데 이게 예전에 계속 보면 조한별 기수가 최근 한 4차례를 조교를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누가 탈지 하는 부분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트랙라이더가 조교를 하고 있어요. 왜 이걸 주목해야 되는지 조교를 관찰하면서 여러분들 이제 조교 동영상 요즘 많이 보시니까 조교 동영상 보다 보면 마필의 상태의 변화는 이제 조교 동영상으로 관찰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패턴의 변화, 조교 패턴의 변화는 조교 동영상으로 관찰이 가능하죠. 그 다음에 강도의 변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어요. 조교 자의 변화. 조교를 누가 시켰는데 누구로 바꿨다. 자, 이 부분은 꼭 체킹할 필요가 있는데 이 3명의 쌀 같은 경우에는 바로 조교 자의 변화가 이번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트랙라이더로의 변화 부분은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고요.
42주의 지산군 임기현 기수로 나오는데 임기현 기수가 아니고 김하연 기수예요. 김하연 기수. 김하연 기수가 월요일 날 김하연 기수가 조교를 했는데 이게 뭐 자료로 보니까 또 임기현 기수로 나오더라고요. 참고를 하시고요. 49조의 온천하 전경주 오는 줄 알았죠? 오는 줄 알았는데 스텔라로드를 뭐 이겨볼 뻔했으니까 조상범 기수인데 오늘 출발 연습도 하면서 뭐 열심히 하고 시키고 있어요. 이세마 루키 경주에서 이제 가장 많은 관심을 모은 마필이 바로 50조의 컴플리트 타임입니다. 장수경매, 그러니까 저번 달이죠. 4월 달에 있었던 장수경매에서 낙찰이 된 마필이에요. 3,020만원인가? 그 정도, 3,020만원인가에 낙찰이 됐던 마필, 올드 패션드 자마인데 가장 인기를 모을 수 있는 마필이고, 왜 50조에 샀냐면 이게 금성에 있을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박재우 조교사가 관리하는 말의 동생이다 보니까 이걸 또 구입한 것 같고요. 루키원 경주에 나갈 예정인데 일본 02초 때 가장 많은 관심을 모을 수 있는 마필이고 뭐 나쁘지 않게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좋게. 또 이번 주에 국내선마 6등급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모을 마필이 바로 컴플리트 밸류죠. 컴플리트 밸류. 전 경주 사위권 흙을 막고 경주 전개를 펼쳤기 때문에 뭐 이번 경주 6등급에서는 뭐 컴플리트 밸류 이 정도 모습이면 뭐 적수가 없지 않냐 이런 느낌이고요. 51주의 히어로 스피드가 있습니다. 자, 이번엔 문세영 기수로 교체가 돼요. 전 경기 인기 4위였죠. 당시 충마로 공략을 했습니다. 문세영 기수가 기득을 했을 때 라게르트와 더불어서 적중이 됐었는데 이걸 문세영 기수 교체라면 이번에도 또 봐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51주의 천상성은 멀로 기수가 다시 기등 예정인데 이거 뭐 가능성은 보여주는데 이번에 또 뭐 나쁘지가 않아요. 근데 항상 눈가면이 있었는데 이번에 눈가면을 뺐더라고. 이게 조교 때만 빼는지 실전에서도 빼는지 이 부분은 확인할 수가 없어서 모르겠고요. 54조의 브이킨도 나쁘지 않게 상태는 유지가 돼 있습니다. 이번 주 국내선마 6등급 마필들이 의외로 괜찮은 마필들이 많이 출전을 해요. 근데 이제 출전 두수가 다른 주보다 좀 많아졌기 때문에 떨어지는 마필들도 많이 있을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감안해서 여러분들이 좀 반영하시면 좋겠고, 아까 목요일 날도 좀 봐야 되는 마필들 말씀드렸고요. 6등급 마필들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주에 뭐 휴장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위기는 기회라는 것이 있어요. 리스크 이스 찬스라는 말이 있는데 한자로 보면 위기가 위험할 위자에 기회 기자를 씁니다. 그래서 위기가 곧 기회다라는 것은 한자에는 내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이 굉장한 위기입니다만 이것이 또 기회가 될 수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현명한 좀 대책들을 좀 마련해 주기를 바라보고요. 이상 과천 새벽 쪽입니다.